예,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 등 외부 인사들의 영입 시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혁신위원회는 오늘 대전 카이스트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도 참석을 했고요. 이 의원이 근래 제3지대 참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당에도 여지를 열어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영입을 염두에 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고 혁신위에 조언했다라고 밝혔고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선 12월 초까지 민주당 탈당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강연을 청취한 인 위원장은 강연 내용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한 말에 요약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두 당의 이념차이가 크지 않으니 정쟁을 그만두고 두 당이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중한 말씀 해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도 영입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말쯤 합류를 제안할 것이란 당내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양 의원을 초청해서 이뤄지는 강연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슈퍼 빅텐트를 언급을 했군요. 네, 김기현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빅이라고 했을 때는 제3지대를 표방하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까지 포섭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읽히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 인사들과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디에다 빅텐트를 친다는 것인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비명계의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군사작전하듯 회기로 하든 국정 운영으로 일관하면서 각계 다양한 세력을 품겠다는 허황한 꿈부터 버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예. 자, 당 바깥의 정치인은 물론 또 전문가 영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도 영입 제안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재 제안을 받은 인사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교수는 알쓸신잡 2 등 여러 TV 프로에 출연했고 공간의 미래 등 저서를 펴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건축가입니다. 예. 하지만 연락을 받고 국민의힘 관계자와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는 유 교수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유 교수는 저는 건축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지 어느 한 진영에 속해서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무엇보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슈퍼 빅텐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한계는 있을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당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만 있지 실제로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인요한 매직이에요. 사실 혁신은 하나도 된 건 없는데 뭔가 혁신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 합류할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이상민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 정도, 전 의원 정도, 의원이죠. 그 정도고 비명계에서는 일단은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같은 경우는 거기 갈 유인이 좀 없다고 보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그 수많은 혐의 중에서 하나만 집행유예가 나와도 일단 피선거권을 잃어버리고 대선 후보로 카드가 날아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구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낙연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와신 상담하면서 그냥 당을 떠나지 않거나 또는 당을 떠난다 하더라도 합류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떠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예.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간 이준석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너희들처럼 보수 꼴통짓 해가지고는 외연이 딱 고정되지 않느냐. 예. 외연 확장하려면 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런 제스처가 그 중도층 소구력을 어느 정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준석의 효용이라든지 이걸 좀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 소장님. 그 잼버리 때 우리가 봤지만 배수로가 엉망진창이면 보이스카웃이 아무리 텐트를 위해 잘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빅 텐트고 스몰 텐트고 대통령의 입김이라는 물길이 잡히질 않는데 바닥이 진창인데 왜 무슨 텐트를 친들 슈퍼 소용이 있겠느냐. 빅텐트. 예, 슈퍼고 뭐고 소용이 없고요. 뭐 이상민 의원 저희 방송도 같이 나오는 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전횡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윤석열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당의 전횡을 휘두를 수 없는 분이 당무에 다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에 들어갈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더 당선되려고 그럽니다. 아닌 이상 갈 이유가 없는데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은 의미에서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린 좀 더 결속력이 강한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 빅텐트. 글쎄 그냥 하는 얘기 정도에 그칠 것 같아서 김기현 의원이 요즘 이제 메가 서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겉으로 좀 드러내는 티저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본편 영화는 찍진 않고 예고편만 찍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일단 이슈 파이팅인 것 같아요. 보면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혁신위의 이뇨한 위원장, 그 다음에 또 그 김포 같은 거 아젠다 같은 거 던지는 것도 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던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빅텐트론 던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떠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민주당 뉴스는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런 효과는 있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당이니까요. 유현희 교수 영입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작에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고 바로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했겠죠. 했겠죠. 유현진 교수가 이런 보통 제안을 받으면 거절한 다음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새 나올 것을 아마 유 교수 입장에서 걱정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고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문의 영역에서 본인의 기량을 뽐내시면 되는 분들이 모두 다 국회에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자 하니까 뭐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진 교수님도 하더라고요. 혹시 저는 정치할 사람 아니니까. 저기도 저는 방송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지 어느 한 진영에 속해서 정치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뭐, 문장이 모범 문장이에요. 저는 한번 데려가 보세요. 뭐 진하게 당할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겠어. 당내에서 이준석 처리가 날 거라마. 김수진 평론가 아주 크게 웃으셨는데. 예, 알아요, 사람들도. 참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영입.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기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은 대전을 갔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잠깐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꼭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장관의 오늘 대전 방문 시에 했던 언급 이야기인데요. 계속 전해주실까요? 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한국어 능력평가센터가 대전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들을 또 받았는데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역공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입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 쪽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상기시키는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라고 맞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동훈 장관 외에도 차관급 인사의 총선 출마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2차관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경기 고향에 출마한다는 설입니다. 예. 그 금메달리스트 역도 네. 네, 우리 장미란 차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자, 이제 한동훈 장관 출마서 관련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후임자에 대한 보도도 있네요. 네, 일부 언론은 한동훈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장관 임명설도 있었는데요. 박 고검장, 박성재 고검장의 경우는 검증 작업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다만 어느 자리를 두고 검증을 하는지 법무부 장관인지 다른 자리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해졌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1월 말에 대규모 개각에서 일단 빠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고검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더라도 장관 교체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자 개각 자체는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이미 각 부처 장관직 임명을 염두한 채 또 인사 검증을 받는 분들도 있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현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가 인사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 외교를 전공한 학자 출신이고요. 외교부 개혁 차원에서 외부 출신 인사 발탁이 검토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학자 출신인 부동산 전문가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 검증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검증 중이라고 알려진 인사들 외에도 여러 후임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의 행보. 지난주 금요일엔 대구, 이번 주 화요일에는 대전. 이게 뭐 다른 지역도 계속 갈 거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 교수님? 일단은 뭐 이번에 출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 방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와 좀 상관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대구 발언 같은 게 이제 주목할 만한데 대구는 6.25 때 그 점령되지 않았다.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그분에서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념적 정체성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존중해 준다라는 뜻을 받았고 그걸로 보수의 적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딱 두 갈래거든요. 일단 민주당 주주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재벌 뒷돈 받을 때 나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 난 재벌과 싸웠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도덕적 우위 이걸 갖다 완전히 그 역전시켜 버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법인카드 가져가지고 뭐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로 인용이 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야권의 어떤 여당에서 총선을 어떤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갈 때마다 팬덤이 형성됐거든요. 이번에 그 서초동에서 그랬죠.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대구에서는 3시간 동안 촬영을 사진 해놓고 찍고. 대전도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전. 그다음 내일은 또 울산이 거기서도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한 지역구에서의 그 행보가 아니라 일단 그 총선 기조 자체를 사실상 어떤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사실상 선거를 그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이미. 선거를 이미 주도하고 있다. 예. 자,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그 돈을 왜 국무위원으로서 국가가 내주는 KTX 타고 가서 하냐는 거죠. 예. 자기 돈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런 비판도 정치인 한동훈 혹은 예비 후보 한동훈의 입장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과 공격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업무였던 일을 가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늘은 업무를 하러 왔으니까 업무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장관들이 이렇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대중들을 만나고 지금 뭐 나왔던 언급들에 쭉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건 누구나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건 사실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출마 안 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KTX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뭐 법상으로는 기소당할 일은 아니겠지만 국민 보기엔 벌써 사나운 건데 공무원으로서 자기 신분을 좀 망각한 행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뭐 운동권에 재벌 뒷돈 받을 때 뭐 이정석 검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임명한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사했던 재벌과 같이 앉아서 와인잔을 문 닫은 식당에서 먹고 그 부인의 그러니까 처남댁 되시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자기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그런 콘도에서 시설들이나 이런 것 다 공짜로 받았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 마약 관련된 수사에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쯤 되니까 압수수색을 급하게 나서는 모습이나 김건희 소위 말 특검법도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정권 초에 금방 끝난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끝냈어야죠. 그때 끝나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거를 정리를 딱 해줬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뭐 다 될 것처럼 말하다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그리고 대전 울산 돌아다니는 시간 있으면 인사검증이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자료만 모은 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그걸 같은 1년 전에 뭘 나가갖고 뭐 앞으로 인사는 설명할 수 있는 인사를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또 2부 배추한 판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발언에 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암컷이 설친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발언은 지난 11월 18일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당시에 토론 중에 윤석열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이 빗대는
발언이 나왔을 때 최강욱 전 의원이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윤 정부는 그걸 능가한다고 발언을 해서 여성 폄훼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비하 연수막도 가관이었는데 여성비하도 가관이라고 질타했고 배현진 의원은 김대중의 민주당은 품격이 있었고 노무현의 민주당은 열정과 진솔함이 있었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냥 저급하다라고 민주당 전체를 비판했습니다. 예.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면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음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마음 무겁게 느끼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건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진 교수님 오프닝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적인 평론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이분이 뭐 실성을 했는지 이거 이런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말하면 사실 원만한 생활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강성 지층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예컨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 노민이 자식이니 이런 말 막말들을 막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번에도 2030 그 문제 있죠. 그 정치는 몰라도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몰라도 돈은 많고 싶고. 이거는 2030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때는 젊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엔 그 늙은 세대를 공격했지만 이제 그들도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보게 되면 뭐냐면 늙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 탓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 너 잘 살고 싶지. 근데 정치는 모르지. 또 하나는 뭐냐? 돈은 많고 싶지. 경제도 모르면서 이렇게 탓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척을 지게 만들고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5060이고 저쪽에 7080이면 2030 이쪽은 완전히 그 무주공산이거든요. 여기를 갖다 누가 장악하느냐인데 2030을 내치는 발언에다가 이번에 암컷 발언했는데 이번 대선 때도 그나마 2030에서 균형을 잡아준 게 누구 표였습니까? 여성들 표였단 말이죠. 여가부 페이지에 반발을 해가지고 예. 이준석에 반발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암컷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표마저도 날려버리겠다라는 건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김 소장님. 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사과하신 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수막에 대한 지적도 진중권 작가님 말씀 맞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 회사의 잘못이라고 처음에 돌리고 있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직접 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최고위원회 보고된 것까지 정확히 밝혀서 부끄럽지만 사과할 일들을 사과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라는 마음으로 유권자를 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잘못한 일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